세상은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생각변화연구소의 현정아 소장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변화연구소 현정아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와 관련된 코너인데요. 제가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영화관을 못 가서 집에서 많이 찾아서 보는데 영화 코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십니까? 네, 요즘 방송가에서는 금쪽이 열풍인데요. 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상담을 해주시는 금쪽이 열풍의 주인공 혹시 누군지 MC님 아시나요? 잘 알죠. 제가 또 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요즘 매일 봅니다. 그러시군요. 오은영 박사님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쪽이 열풍을 가져온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네. 방송가에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 영화계에는 심리학 교수 역할로 따뜻한 위로를 전한 고딜헌팅이 있습니다. 네. 네. 심리학이 생소하던 1998년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의 인상적인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 고딜헌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딜헌팅.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한 명작 인생 영화로 남는데요. 그런데 조금 오래전 영화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끄집어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줄거리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에는 윌 헌팅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의 재능이 있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불우한 반항아입니다. 네. 윌의 재능을 알아본 MIT 수학과 램보 교수는 대학 동기인 심리학 교수 숀에게 그를 부탁하게 되고 거칠기만 하던 윌은 숀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상처를 위로받으며 조금씩 변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금쪽이 윌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윌이 금쪽이와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금쪽이 윌이 마음의 상처를 가졌는데 숀이라는 심리학 교수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원래 윌이 대학생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윌이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램보 교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네. MIT의 수학과 램보 교수는 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난이도의 문제를 냅니다.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하자 복도 칠판에 문제를 게시하죠. 며칠 후 복도 칠판에 답이 적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답을 맞춘 학생을 찾지만 나타나지 않죠. 그 답을 적은 사람은 MIT의 청소부 윌 헌팅이었습니다. 네. 윌의 천재성을 알게 된 램보 교수는 그를 찾아오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수리조합과 유한수학을 공부할 것. 둘째, 심리치료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네. 윌을 천재수학자로 키워내고 싶었던 램보 교수의 밑에서 윌은 수업을 받게 되죠. 네, MIT의 청소부 윌 헌팅이 MIT 학생들조차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척척척척 풀어냅니다. 네,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내왔었는데 그를 알아보고 또 윌의 심리 치료를 돕기 위해 부탁한 사람이 바로 숀 교수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램보 교수는 윌의 심리치료를 위해 앙숙이었던 숀에게 그를 부탁합니다. 램보의 부탁으로 윌과 숀 교수는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첫 면담에서 윌은 숀 교수의 방과 직접 그림, 대화 등을 통해 그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험담하는 말을 들은 숀은 아내를 모욕하지 말라며 윌을 공격했고 첫 면담은 엉망으로 끝나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숀은 윌을 다시 한번 만나겠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면담을 하게 돼요. 첫 만남에서는 윌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었는데 숀 교수가 어쨌든 그 성향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윌은 숀을 공격하지만 윌의 공격을 숀 교수는 모두 받았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지적이고 자신감 있다기보다 오만에 가득한 겁쟁이 어린애로만 보여 라고 말하죠. 네.
네, 인생 처음으로 밀린 윌은 분한 마음에 다음 상담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기싸움을 합니다. 예. 네, 쇼 교수 역시 침묵으로 상담에 응하고 결국 초조해진 윌이 먼저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결국 윌 헌팅은 쇼 교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털어놓게 되죠. 이후 힘들 때마다 쇼 교수를 찾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쇼 교수가 확실히 더 어른이네요. 네, 윌 헌팅이 자연스럽게 좀 마음을 열어 보일 때까지 기다려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윌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짓말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말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걸 방어기제라고 하죠. 네. 그의 트라우마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상처에 깊은 공감을 하며 상담을 해주는 쇼 교수를 통해서 서서히 치유됩니다. 명대사인데요. 네. 윌 헌팅, 내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쇼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한 윌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농담으로 넘기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 웃음으로 넘어갔던 윌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네. 윌은 자신과 같이 아동학도의 경험이 있는 쇼 교수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그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그렇게 윌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쇼 교수에게 위로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니까 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영화로 꼽히는지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손 교수에게 위로받은 주인공 윌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좀 치유받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영화 감상평에 윌리엄스가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네가 상처를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라고 말해주는 장면에서 많이들 울었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네. 그 말은 실제로 내가 어릴 때 아픈 사연이 있을 때 어른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남기고 있죠. 네. 아,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원래, 맷 데이먼이 대학 시절에 쓴 대학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딜 헌팅 원작은 당시 하버드에 다니고 있던 맷 데이먼이 대학 과제로 제출했던 단편소설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맷 데이먼은 구딜 헌팅에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수학 문제의 답은 척척 찾아내지만 정작 자기 인생에서의 답을 찾지 못하는 윌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맷 데이먼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제가 청취자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윌처럼 과격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온전히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맷 데이먼의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1순위가 아닐까요? 미리 자기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답을 이 영화 구딜 헌팅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은 영화처럼이었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상처를 가진 천재,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준 스승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였죠. 구딜 헌팅과 함께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네요. 자, 생각변화연구소 현정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